안녕하세요, 마라토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발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온라인 사이트 플릿러너에서 정가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해오면서요, 다양한 신발을 신어왔고 현재는 러닝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지만 매번 이렇게 새 신발을 신을 땐 너무나 설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브랜드의 러닝화는 바로 온러닝 클라우드 이클립스입니다. 온러닝은 2010년 스위스에서 창립한 러닝화 브랜드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러닝에 특화된 쿠션 구조 등으로 기능성을 강조했고 프리미엄 가격대의 고사양 제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온러닝 브랜드에 관해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알파벳 Q자가 살짝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벳 O 속에 들어간 짝대기를 과거의 전등 스위치로 해석해서 신발을 신는 사람들에게 스위치가 켜진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온러닝 브랜드의 목표는 사람들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온러닝 브랜드에는 온클라우드, 온클라우드 어웨이, 온클라우드 노바, 온클라우드 몬스터 등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온은 해외에서 리뷰어들이나 선수들에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도 알 정도니까요. 현재 온러닝은 전 세계 55개국 국가에서 8,700개의 정식 매장을 확보하고 있고 스위스, 독일, 유럽,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호카 같은 브랜드와 견줄 정도로 인기가 상승 중인 스포츠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옛날 얘기인데요. 5년 전에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새벽에 달리기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스위스의 러너들이 온러닝을 그렇게 신고 달리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온러닝의 첫 인상이었죠. 당시 온러닝은 약간 호불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매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신어보면 느낌이 좀 다른 그런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발을 바로 오픈해 볼 텐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며칠 전에 구매를 해놨었는데 바로 신고 싶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언박싱을 공유하고자 아끼고 있다가 지금 저도 이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오픈하면 특이하게 택이 신발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 바로 이게 온러닝의 클라우드 이클립스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봤던 이미지보다도 확실히 온은 실물로 보는 게 더 예쁘고 좀 뭔가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러닝의 상징인 이 미드솔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제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 다양한 장소에서 충분한 거리를 일정 기간 동안 달려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솔직 담백하게 리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맥스 쿠셔닝이 대세일 것 같습니다. 온러닝 또한 경쟁력 있는 맥스 쿠셔닝화를 선보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발을 구매하고 며칠간 여러 지형과 코스에서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바쁜 일정 때문에 러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이 이클립스 덕분에 어쩌면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달리기도 즐길 수 있었고 신발도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본 클라우드 이클립스는 데일리 조깅용 LSD 운동에 적합한 중립성 쿠셔너였습니다. 달릴수록 신체에 오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장거리 러닝 시에 몸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이 있었고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러너들에게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아주 착용감이 편한 그런 만능의 러닝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피는 정말 부드러웠고 미드솔의 반응성 또한 꽤나 좋았습니다. 온러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피드보드는 중창 사이가 아닌 아웃솔에 중앙에 새롭게 배치되어 기존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피드보드는 플라스틱 소재의 플레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카본 플레이트처럼 반발력을 돕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소재 자체는 매우 단단하면서 가볍고요.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로는 미즈노의 웨이브, 호카의 마하X가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미즈노나 호카 등 또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경우도 이 미드솔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다면 이번 클라우드 이클립스에서는 이 아웃솔에 배치됐다는 점이 제가 볼 때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달리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안에 삽입되어 있을 때는 좀 단단한 쿠션감을 너무 많이 느꼈었는데 밖에 삽입되어 있는 느낌은 조금 더 안정성이라든지 또 쿠션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오늘 대표하는 특별한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텍이라고 하는 이 미들솔 사이에 동그란 블럭들입니다. 할리온이라는 폼 재질의 클라우드텍은 안쪽에 공간이 눌렸다 펴지면서 쿠셔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폼은 단단한 느낌의 EVA 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게는 270mm, 제가 측정한 기준 274g의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러닝화들에 비해 가벼운 무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달릴 때는 무겁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신발에 적용된 특수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지면에 닿을 시 충격을 잘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볼이 좁은 러너들에겐 이 톱박스, 즉 발등 부위가 조금 넓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피와 연결된 끈을 잘 조정하면 오히려 편한 핏으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야 핏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좀 딱 맞는 이상적인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클립스의 힐 드롭은 보이시나요? 6mm로 비교적 낮은 드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힐 드롭이란 이 신발의 앞과 뒤쪽 간의 이 높이 차이를 말합니다. 보통 힐 투토 드롭 또는 오프셋이라고도 불리우고요. 힐 드롭이 높은 신발일수록 리어풋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mm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이클립스는 미드풋이나 또는 포어풋에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온러닝에서 가장 비밀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 바로 클라우드텍. 온러닝만의 특별함은 바로 이 특유의 미드솔 시스템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클라우드텍이라고 불리우는 온러닝 고유의 이 미드솔 시스템은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이 미드솔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포켓이 달리기의 발걸음지에 착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압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왠지 과학적인 원리로 제작되어 반응성이 뛰어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달려봤을 때는요, 에너지 리턴의 느낌이 엄청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구멍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이 사이에 돌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는 러너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도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돌이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빼면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그립을 보면 잔돌 같은 것들이 막 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저 또한 또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클라우드 이클립스 장점 중 한 가지는 안정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 밑창에 스피드보드라는 플라스틱 소재의 지지대가 추진력에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발의 이 밑창 중앙 부분에만 X자로 삽입이 되어 있어 쿠셔닝을 방해하지도 않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흙길이나 미끄러운 노면을 달렸을 때 지지를 해주면서도 반발력이 조금 좋다는 느낌을 달리면서 받았습니다. 제가 온클라우드 이클립스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신발들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모두 다 신어본 신발이고요. 이 온클라우드 이클립스와 비슷한 타입의 신발로는 나이키의 인빈서블 3 그리고 호카의 본딧 8 모두 중립 쿠션화의 라인업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그래도 호카의 본딧 8 다음이 나이키의 인빈서블 3 다음이 온러닝 클라우드 이클립스의 순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러닝화들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호카는 제가 너무나 즐겨 신고 또 패션적으로도 신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키 인빈서블은 쿠션도 좋고요. 또 탄성도 너무 좋습니다. 그에 비해 온러닝 클라우드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과 또 이 미드솔이 주는 이 쿠션이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러닝화 모두 다 다른 성격을 가진 중립 쿠션화이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이나 또는 뭐 쿠션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러닝 라인업 중 이클립스는 최대 스택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볍고 부드러운 폼인 할리온 슈퍼폼이 사용되었습니다. 온러닝의 구매 시 상세 설명을 보면 대부분의 쿠션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신어본 온러닝의 러닝화는 지금까지는 쿠셔닝이 아주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온클라우드 이클립스는 전작들과 다르게 러닝할 때 이 충분한 쿠셔닝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누적거리 약 60km 정도를 달려봤을 때 이 중창 사이사이에 있는 클라우드텍 부분의 주름이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거리를 달린 건 아니라서요, 최소 500km, 600km 이상은 달려봐야지만 이 미드솔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발이 매우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톱박스가 매우 넓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볼이 넓은 최소 2E 이상의 러너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가피에는 패딩폼이 아주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힐컵에만 약간의 패딩폼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 온클라우드 이클립스를 신고 달려봤습니다. 기존 온러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꽤나 괜찮은 쿠셔닝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이 데일리 조깅화, 그리고 강도 높은 트레이닝 후에 회복용으로 신기에 딱 좋은 그런 포지션의 러닝화였습니다. 이 클라우드 이클립스는 속도감 있는 달리기를 위한 레이싱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러너들이 편하게 신고 달릴 수 있도록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클라우드 이클립스는 미국 가격으로 $180, 국내에서는 21만 9천 원에 발매되었는데요. 이 가격대라면 사실 뭐 다른 러닝화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클라우드 이클립스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훨씬 고급스럽고요. 이 제품의 소재도 직접 만져봤을 때 이번에 온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제품 출시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러닝화 신고 건강하게 새해에도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클라우드 이클립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코치나 문코치 다 한 번씩 신어봤잖아. 온러닝 처음 아니에요? 이 제품은 처음이지. 네, 이 제품은 처음이고. 뭐 신어봤어? 온 클라우드 몬스터. 몬스터. 네. 몬스터도 쿠션이 좋잖아. 몬스터 쿠셔닝 좋죠. 쿠셔닝으로만 따졌을 때는 클라우드 몬스터보다는 이클립스가 개인적으로는 낫다는 느낌을 받았어. 나는 훨씬 부드럽더라고. 가피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이게 확실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막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 몬스터는. 그러니까 좀 딱딱해. 뭔가 푹푹 꺼지는 느낌도 가끔 들면서. 이건 뭐야? 이건 카본이야? 카본은 아니고 카본과 비슷한 성질을 내는 플레이트지. 플라스틱 플레이트. 근데 이게 이제 아웃솔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밑창으로 아예 조금 더 균형 감각이란가 안정성을 높인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쿠션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쿠션이 굉장히 좋다, 이번 거는. 난 이거 신어봤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 가장 중요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발이 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뭐 장단점이겠죠. 먼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쿠션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그 나이키 인빈서블 3 같은 경우에는 뭐 탄성이 신기만 해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말캉말캉하면서 느껴지잖아. 그런 느낌 뭔지 알잖아. 그 느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반발력이 과연 그만큼 나타날까? 왜냐면 가격대가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신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를 좀 채워주기에는 부족하지만 뭐 데일리 러닝, 가벼운 러닝 정도는. 근데 나는 이 느낌이 좀 클리프톤이랑 비교를 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 호카의 클리프톤? 왜냐면 본디가 러닝화로 나왔지만 러닝을 하기에는 너무 쿠션이 좋아서 클리프톤이랑 비교해야지만 위치가 맞지 않을까, 계급이?
문코치가 봤을 때는 본디보다는 이걸 딱 신었을 때 클리프톤이랑 네. 가장 좀 비슷한 유사했다. 느낌이다. 근데 난 클리프톤 느낌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신고 싶어요. 음. 계속 그냥 찾을 것 같아.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마하 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신지 않아요 지금. 근데 클리프톤은 제가 매일같이 신고 다녀.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사람이 신발 다 다른 게 성격이 다른 것처럼 난 마하엑스 편하거든. 나도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뭐 누구는 좀 이렇다 해도 맞아.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굉장적으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이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자 문코치 응. 순위 한번 매겨보세요. 응. 1번 호카 본디, 네. 2번 온클라우드 이클립스, 3번 나이키 인빈서블 3. 클리프톤 넣으면 안 돼요? 클립톤 빼고 3개만 해봅시다. 난 3개를 언급했거든. 클리프톤은 사실은 나는 얘를 1번으로 있을 것 같아요. 1번. 얘 1번 그리고 나이키 인빈서블 3 2. 2번. 왜냐면 난 본디를 개인적으로 발이 너무 안 맞아갖고 신지 못해서. 자 다음 백코치는 러닝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러닝이지. 나는 요거 1위. 백코치도. 러닝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2등은 2등은 나이키 인비서블. 3등 본디. 동일하네. 왜냐면 나는 본디를 조깅 그다음에 러닝용보다는 사실 일상화로 더 많이 신다 보니까 나만 정반대로 얘기했네. 오케이. 나는 호카 본디, 음. 인빈서블, 이클립스. 아니 왜냐면 실질적으로 본디를 신고 뛰니까 나는 그게 더 편하거든. 난 본디 신고 뛰질 않으니까 나는 번외로 마하엑스를 넣어주면은 마하엑스가 1위 어디 뭐 하나 빠짐없이 손색 없이 괜찮은 제품이다. 실제로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이번 라인은 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상품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쿠셔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클라우드 몬스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온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고 요즘 온이 엄청 네. 핫하잖아. 클라우드 몬스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클립스 이렇게 계속 관심이 많이 생기는 브랜드. 혜쿠제 자꾸 온 막 핫하다고 그래요. 한거 핫하고 제가 지금 어디서 샀어요? 필리면 신사장님한테 할인 받았어요? 온라인에서 정가로 샀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나이키, 호카 요즘 정말 대중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부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 진부함을 깰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신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 나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 러너들이 그게 있잖아요. 모였을 때 신발 뭐 신었는지 봐. 근데 딱 뭐지 저거? 했던 거지. 바로 처음 하는 얘기가 이거 한국에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풀면에서 아무튼 좀 좋습니다. 네. 요즘에 또 핫한 브랜드고 하니까 어머님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